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화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님버스라는 새로운 코로나19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 WHO의 감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코비드-19 확진자의 3분의 1 이상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님버스 변이가 면도날의 배인 듯한 목 통증으로 묘사되는 심한 인후통이라는 특징적인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극심한 폭우로 인해 돌발 홍수가 발생하면서 최소 5명이 사망하고 3명 이상이 실종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15일 주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 교량, 주택가까지 큰 피해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인 5명 중 1명만이 연방 대법원이 중립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10일부터 12일 미국 성인 1,1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0%만이 연방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는 데 동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민주당 소속 주 하원 의원 멜리사 호프만과 남편이 사망하고 주 상원 의원 존 호프만과 아내가 중상을 입은 가운데 당국은 이번 사건을 정치적 동기에 기반한 암살로 규정했습니다. 연방검찰은 그러면서 지난 15일 용의자 벤스 볼터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교회 축제에서 10대 소년이 사람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오후 9시 20분경 웨스트페스트 카니발 현장에서 두 무리의 사람들이 말싸움을 벌이던 도중 한쪽 무리에서 16세 소년이 총을 꺼내 총을 발사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이민자 단속 여파로 라틴계 커뮤니티 소비자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소비를 줄이면서 미국 전역에서 주요 대형 소비재 기업들이 매출 감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 올거니제이션이 트럼프 모바일이라는 자체 브랜드로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올거나이제이션은 무제한 5G 요금제인 47 플랜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어 인디아 항공기 추락사고로 27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전 세계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객기는 추락과 동시에 아메다바드 의과대학 의사전용 기숙사를 덮치면서 지상에서도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의 침례 신학대학교 피영민 총장이 6월 13일 세미한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2025 국제축구연맹 피파 클럽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해외 의사들이 공공의 건강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대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피파의 코카콜라와의 후원 계약 종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100권이 넘는 저서를 남기고 수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에게 영감을 준 구약 학자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성서 해석가 중 한 사람인 월터 브루그만 박사가 지난 5일 미시간의 자택에서 향년 92세로 별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님버스라는 새로운 코로나19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감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미국 내 코비드19 확진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님버스 변이가 면도날의 배인 듯한 느낌으로 묘사되는 심한 인후통이라는 특징적인 증상을 보인다고 세계보건기구가 경고했습니다. 님버스는 지난 3월 말 국제선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공항 검역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그 이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 새로운 변이는 미국 내 12개 주 이상에서 보고되었고 확진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흔히 보고되고 있는 다른 증상으로는 지속적인 피로와 가벼운 기침, 발열, 근육통, 코막힘 등이며 일부는 소화기 문제를 경험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WHO는 현재 백신이 님버스 변이에 효과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극심한 폭우로 인해 돌발 홍수가 발생하면서 최소 5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15일 주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와 교량, 주택가까지 큰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휠링 카운티와 오하이오 카운티에는 불과 30분 만에 6에서 10c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오하이오 카운티 긴급재난본부는 911 신고가 폭주했고 구조 활동이 즉각 시작됐지만 피해가 너무 광범위하고 빠르게 퍼져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폭우로 인해 강 지류에는 승용차들이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주민들은 나무에 매달려 구조를 기다리는 등 아찔한 상황도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이동식 주택에서는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15일 오후에는 휠링 남쪽의 메리온 카운티에도 돌발 홍수가 덮치면서 주택가 일부가 파괴되고 도로와 교량이 유실됐습니다. 국토안보부 배상대책본부는 해당 소식을 SNS를 통해 알리며 폭우 이후 약 165건의 구조 요청 전화가 접수됐고 주지사는 즉각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국인 5명 중 1명만 연방 대법원이 중립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15일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10일부터 12일 미국 성인 1,1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0%만이 연방대법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은 비율은 58%로 나머지는 모르겠다고 하거나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지 정당과 관계없이 연방대법원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10%만이 연방대법원이 중립적이라는 데 동의했고 74%는 이에 반대했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민주당 소속 주 하원 의원 멜리사 호트먼과 남편이 숨지고 주 상원 의원 존 호프만과 아내가 중상을 입은 가운데 당국은 이번 사건을 정치적 동기에 기반한 암살로 규정했습니다. 또 연방검찰은 지난 15일 용의자 벤스 볼터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사건 당일인 지난 14일 살해할 의도로 주 의원 4명의 집에 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당일 새벽 미니애폴리스 외곽 브루클린 파크에 거주하는 멜리사 호트먼 하원 의원의 자택을 찾아가 의원 부부를 총격 살해한 데 이어서 인근 지역 존 호프먼 주 상원 의원의 자택에 침입해서 그 부부에게도 총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른 2명의 주 의원 집에 갔을 때는 아무도 없어 계획을 실행을 옮기지 못했다고 설명한 가운데 다른 2명의 주 의원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 45명이 넘는 공직자를 포함한 다른 표적의 이름이 적힌 수첩도 용의자의 가방에서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5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교회 축제에서 10대 소년이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해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오후 9시 20분경 웨스트페스트 카니발 현장에서 두 무리의 사람들이 말싸움을 벌이던 도중 한쪽 무리에 있던 16세 소년이 총을 꺼내 발사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이 이 소년을 향해 총을 쐈지만 빗나갔고 그 직후 이 소년이 쏜 5발의 총탄에 18살의 남성과 그 주변에 있던 41살의 여성, 8개월 영아가 맞아 안타깝게도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숨을 잃은 41살의 여성과 8개월의 영아는 말싸움 중이던 두 무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무고한 희생자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은 총격범인 16세 소년을 체포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이민자 단속 여파로 라틴계 소비자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소비를 줄이면서 미 전역에서 주요 대형 소비재 기업들이 매출 감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카콜라는 올해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북미 지역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한 배경으로 라틴계 소비자들의 구매 감소가 주된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는 미국 내 매출의 3분의 2 이상을 모델로 코로나 맥주 등 멕시코 맥주 브랜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도 실적 발표에서 밝힌 미국 내 라틴계 소비자들의 구매력 감소는 이민자 단속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주된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가 가족 기업인 트럼프 올거나이제이션이 트럼프 모바일이라는 자체 브랜드로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금색 외관을 띤 트럼프 폰의 출시도 예고됐는데요. 올거나이제이션은 무제한 5G 요금제인 47 플랜을 출시할 예정이며 모바일은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인 알뜰폰 서비스 업체로 미국의 3대 주요 통신사의 통신망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주인 트럼프 올거나이제이션은 부동산 개발 및 호텔, 골프장 등 운영을 주된 사업 영역으로 두고 있지만 최근 다양한 분야로 사업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에어 인디아 항공기 추락 사고로 27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전 세계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객기는 추락과 동시에 아메다바드 의과대학의 전용 기숙사를 덮치면서 지상에서도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는데요. 전 인도 기독교 협의회 회장이자 인도 성공회의 조셉 투스자 대주교는 성명을 통해 이 비극적인 사고로 많은 이들이 충격에 빠졌다면서 유가족이 겪는 슬픔과 혼란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길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침례신학대학교 피영민 총장이 6월 13일 세미한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피영민 총장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을 언급하며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언급된 예수님의 사명 선언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놀란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믿는 성도들은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하며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미래에도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00권이 넘는 저서를 남기고 수많은 목회자와 신학자에게 영감을 준 구약학자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성서 해석가 중 한 사람인 월터 브루그만 박사가 지난 5일 미시간 자택에서 향년 92세로 별세했습니다. 장례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레스비테리안 뉴스 서비스에 따르면 브루그만 박사는 1961년부터 1986년까지 에단 신학교에서 1986년부터 2003년까지는 조지아에 위치한 콜롬비아 신학교에서 가르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는 콜롬비아 신학교 구약학 명예교수이자 그리스도 연합회에서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오전 중엔 구름 낀 흐린 날씨 보이다가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 소식 오후에 예보되었습니다. 저녁에도 잠깐의 비 소식 예보된 만큼 출근 시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약간 습한 날씨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 87도, 밤 최저 기온 67도 예상됩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각 오전 5시 14분, 해 지는 시각 오후 8시 30분입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그랬듯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